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최장수 외국인 선수 명왕 브룩스 레일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 다이노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에릭 해커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3월 26일에 태어난 해커 선수는 덩컨빌 하이스쿨을 졸업하여 2002년 23라운드에서 뉴욕 양키스에 드래프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한 해커 선수는 2009 시즌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는데요. 2012 시즌에는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 시즌을 앞두고 당시 신생팀이었던 NC 다이노스와 계약하며 KBO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5시즌간 NC 다이노스의 선발진을 지킨 해커 선수는 2017 시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잠시 KBO 리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8 시즌 도중 히어로즈와 계약하며 KBO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 그는 재계약하지 못했고 결국 은퇴하였습니다. KBO 리그 첫 해 해커 선수는 4승 11패에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이 3.63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3원투를 기록하며 2013 시즌 완투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런 그가 11승이 아닌 11패를 기록했으니 그가 얼마나 불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4 시즌에는 성적이 조금 하락했는데요. 이는 2015 시즌의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2015 시즌 그는 19승 5패, 164삼진,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며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2년간 불운했던 투수가 NC 다이노스의 에이스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200이닝을 넘긴 후유증이 있었는지 다음 시즌에는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처음으로 103승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7 시즌에는 12승 7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NC 다이노스와 재계약에 실패하였고 이대로 KBO 리그를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8 시즌 외국인 투수 교체가 필요했던 히어로즈에서 그를 영입했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며 재계약에 실패하였습니다. 6시즌 동안만 활약해서 통산 성적은 조금 불리했지만 그가 평균적으로 10승은 기록하는 선발 투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3 시즌에 엄청난 불운을 겪고도 승률이 6할을 넘는다는 점에서 이후 그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율 스탯도 훌륭했는데요. 특히 9이닝당 볼넷이 2.29라는 점에서 그의 제구력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5 시즌 리그를 폭격하는 활약 덕에 그는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이때 MVP 수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지만 하필이면 경쟁자가 KBO 리그 최초로 40-40 클럽에 가입한 태운장 에릭 테임즈 선수였습니다. 올스타에는 2015 시즌에 한 번 선정되었습니다. 해커 선수는 2013 시즌의 완투 1위와 더불어 2015 시즌에는 3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2017 준 플레이오프 때 그는 MVP를 수상했는데요. 이때 그는 2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1승 14삼진, 평균 자책점 0.68을 기록하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습니다. 2015년 8월 해커 선수는 KBO 리그 월간 MVP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때 그는 5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5승 37삼진, 평균 자책점 0.97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선발 등판한 5경기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상대를 압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월간 MVP에 선정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중에서 기억에 남을 활약을 했던 선수인 만큼 그도 외국인 투수 통산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승리 기여도 5위에 오른 점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선수였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신생팀이었던 NC 다이노스가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는 5시즌간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준 그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율 스탯 순위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9위형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NC 다이노스 통산 순위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겨우 5시즌간의 활약만으로도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그가 당시 NC 다이노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완투 기록을 넘어선 선수가 없다는 점도 조금 의아합니다. 비율 스탯에서도 그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9이닝당 탈삼진을 제외하고는 전부 4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특히 9이닝당 출루 허용률에서 1위에 올랐다는 점을 통해 그가 출루 자체를 억제하는 선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NC 다이노스 포스트 시즌 통산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승, 삼진, 이닝 모두 1위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을 야구에 약한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5시즌 동안 팀의 마운드를 지켰고 이 중 4번이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만큼 이렇게 누적 스탯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해커 선수의 장점은 이닝 히팅 능력과 꾸준함인데요. NC 다이노스 단일 시즌 1, 2, 이닝, 선발 등판 1위 기록 모두 그의 몫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가을에는 약한 선수였지만 2017 시즌 한정으로 그는 가을 사나이였는데요. 이때 그는 NC 다이노스 단일 포스트 시즌 3진, 이닝, 선발 등판 1위에 올랐습니다. NC 다이노스 소속으로는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지만 히어로즈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해커 선수는 야구계를 떠나 현재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복귀 이지를 피력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실력도 문제였겠지만 그의 루틴이 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커 선수는 자신의 휴식일과 루틴을 철저히 고집하기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는 알게 모르게 팀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6 시즌 대비 향상된 성적과 더불어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2017 시즌 후 재계약에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루틴을 지켰을 때 성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루틴에 대한 고집이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커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4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5 시즌의 활약 덕에 블랙잉크는 11점을 받으며 39위에 올랐습니다. 리그 정상급의 성적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들었던 선수이기에 그린크는 75점을 받으며 46위에 올랐습니다. 준수한 비율 스탯과 더불어 누적 스탯도 어느 정도 쌓았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27점을 받으며 49위에 올랐습니다. 포스트 시즌 실적과 수상 내역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리그에서의 임팩트가 다소 부족하여 명예전당 모니터에선 26.5점을 기록하며 120위에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선 29.18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26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수임을 감안하면 통산 성적은 준수했지만 명예전당 통계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특히 명예전당 모니터 순위가 100위권 밖에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한 시즌을 히어로즈에서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는 데는 실패하였고 루틴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도 여러모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수 기준 훌륭한 성적, 항상 팬들에게 친절했던 모습,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초창기를 함께하였던 외국인 투수라는 점을 통해 해커 선수의 명예전당 입성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쓰게 될 모자 관련해서는 NC 다이노스의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의견은 없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해커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와이번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메릴 켈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